네, 대전 유성을 황정화 의원입니다. 배경은 과학기술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계의 오랜 수건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폭거로 인한 과기계의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이 노벨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 청년 연구자들은 퇴직연금까지 깨가면서 생활을 이어가야 할 판국입니다. 과기부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부총리님, 진솔한 사과가 가장 진정성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같은 예산 폭거가 다시는 없도록 과기부도 혁신하겠다. 과기부의 수장이자 과학기술부총리로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서 국민 주권 정부의 진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자리 빌어서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한 과학기술부총리로서 우리나라의 R&D 중요한 R&D에 붙여간 벽을 허물고 그리고 과학기술, AI 분야에서 강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셔야 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의지와 포부를 간단히 밝혀주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어떤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것 같습니다. 그 책임감이 매우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AI 발전을 위해서 사실 과기정통부만 잘해서는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범부처 간의 이 벽을 허물고 과학기술, AI 간의 어떤 협업을 만들고 과기정통부가 어떻게 보면 전 부처가 과학기술, AI로 혁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를 잘 만들고 제공하는 역할들을 잘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말 한마디로 R&D 예산 폭거가 이루어졌는데 2023년 31조 1천억이었던 국가 R&D 예산이 지난해 26조 5천억 원으로 15% 일괄 삭감 시킴으로써 연구개발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이공계 연구개발 분야인 자연생명과학 연구직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그리고 공학기술직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 한번 보시죠. 지난해 2024년에 모두 28,092명으로 전년 대비 30.6%나 급증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 보시죠. 지난해 24년에 신청한 그 구직급여 신청자 중에서 30대 이하가 70%에 해당합니다. 신진 청년 연구자가 실직자의 70%라는 건 참담한 현실이에요. 과학기술에 대한 폭거로 인해서 이공계 성장 사다리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걸 숫자로 보여줍니다. 연구자들이 조국을 떠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최소 10년 이상 뒤처졌다는 현장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R&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다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그 청년 연구자들, 신진 연구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닌데 그 기초과학 분야 한번 보시죠. 과학기술 강국의 주춧돌이 되어야 될 기초과학 연구 분야의 붕괴는 더욱 심각합니다. 과제 수가 올해 1만 1,829건으로 3년 전 대비 23.1% 급감하고 지난해 집행 건수는 3년 전인 2021년보다 42.9%나 급감합니다. 게다가 연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 과제 선정률인데 과제 선정률은 올해 삭감 전보다 3분의 1토막이 나는 그야말로 기초연구에 괴멸적인 파괴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본은 기초과학을 지원해서 올해 생리의학상, 화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만 2명째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일본의 누적 노벨상 수상자 31명인데 이 중에 과학 분야가 27명이나 해당합니다. 노벨상이라는 결과물이 하나의 나무가 심어진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노벨상이 만들어진 후에도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큰 산맥 같은 그런 연구자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처럼 기초과학을 천대해서야 노벨상이 어느 세월에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행인 것은 내년도 기초과학 예산을 3.4조 원으로 올해 대비 14.6% 증액시켰고 그리고 내년 개인 기초연구 과제 수가 1만 5,311개로 대폭 늘리는 등 기초연구 현장을 복원시키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이 이제 대폭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기초연구 생태계를 신속하게 복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함께 저희가 협의해서 노력해서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말씀 감사하고요. R&D 예산 폭화가 이미 완전히 허황된 망상에 근거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현실인데 중기부 21년도 R&D 지원 사업에 새로 선정된 기업들이 2023년도 R&D 역량평가 결과 여기 보시면 상위 10%에 속한 기업의 수가 16%나 증가합니다. 상위 20% 기업도 234개에서 263개 정도로 성장세가 뚜렷하고 하위는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부총리님은 현장 기업 출신이신데 저희 의원실에서 이렇게 분석한 첫 정량 지표 결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역할도 있지만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제 성장에 큰 어떤 위축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경제 진짜 성장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투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과학기술 생태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인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